반갑습니다. 정다원입니다. EBS 수능 특강 문학 나왔는데 서점에서 사셨죠? 제발. 오케이. 자, 국어에서 EBS 문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위해 EBS 문학을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EBS 강좌는 마지막 입세라는 타이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EBS 연계 데뷔라는 아주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개강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이 마지막 입세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얘기인데 OT로 내버려 두면 많은 학생들이 보지는 못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학습법 부분만 따로 캐스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능을 위한 EBS 공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EBS 문학이 학교 시험 내신 범위여서 그것을 내신을 위해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능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EBS 문학을 공부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일단 심리적 안정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가 아는 작품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딱 안도의 한숨 쉬어주면서 마음이 좀 편해요. 읽을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아주 약간의 시간 단축 효과가 있죠. 제가 여기서 아주 약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능 공부 처음 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시간 단축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절반은 비연계고요. 그 연계 작품에서도 작품이 읽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보다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건 선택지 2개 놓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고난도 문제들은 어차피 우리가 작품을 외우고 있어도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 단축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니 EBS 문학을 공부해 두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자, 우리는 어차피 문학 공부를 해야 돼요. EBS 연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출문제로 문학을 공부할 거잖아. 그쵸? 근데 EBS 연계 된다고 하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런 심리적 안정이나 약간의 시간 단축 같은 이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소재를 EBS로 가져가는 것 뿐이다. 이런 마인드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능은요,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머리 쓰는 공부를 안 하고 등급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작품을 줄줄줄 외우고 들어가면 시험은 쉽겠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연계를 체감하는 거랑 실제로 여러분 등급이 오르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야. 등급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의 힘으로 풀지 못하던 문제를 EBS를 본 덕분에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2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바이브를 눈치를 채셨다면 거의 답정너긴 한데, 자, EBS를 대충 봤다 그랬을 때 문학 접근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비연계가 절반이야. 이거 안 풀 거니? 풀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기출문제 태어나서 처음 볼 때 연계 아니니까 못 풀어.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잖아요.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글, 처음 보는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출은 여러분 분석하려고 달려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시험장에서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연계 여부가 우리의 문학 접근을 방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EBS도 우리가 교재를 처음 받아서 보면 비연계지 그렇잖아요. 이걸 다시 시험장 가서 봤을 때나 연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EBS 있다 없다, 여러분이 EBS를 봤다 안 봤다는 여러분의 등급이랑은 거의 무관하고 여러분의 등급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국어 실력에 좌우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결국에는 EBS 문학 작품 내용 정리라든지 표현법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두려움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 거지 사실 그게 등급 향상에는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EBS 열심히 봤어. 그럼 변별력 있는 문학을 맞힐 수 있냐? 그러면 그건 내신이지. 여러분이 작품을 외웠다고 해서 정답률 50% 이하의 문제로 될 그 예정인, 아직은 정답률 데이터가 없겠죠. 실제 문제니까.
어쨌든 그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냐는 거야. 안 돼요. 고난도 문항은 사고력 측정이란 말이죠. 작품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은 아예 별개의 얘기입니다. 다만 마음은 좀 편하지. 작품 읽기의 시간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덜 쓸 수 있지. 딱 그 정도 효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는 못하죠. 자, 작년 수능입니다. 오답률 1위. 여기서 오답률 1위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의 오답률 1위입니다. EBS 연계 정을선전입니다. 고전 소설이었고 이 작품 단독으로 구성된 제시문이었습니다. 이 18번이 문학 오답률 1위라는 게 정말 놀랍죠. 왜냐하면 보통은 문학 오답률 1위가 보기박스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실제로 보기박스 문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표현으로 치면 뭐랄까 내용일치? 그런 문제가 오답률 1위였어.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작년에 정을선전은요. 전국에 수능을 가르치는 온오프라인 모든 강사들께서 수능에 나올 문학작품 5개 꼽아봐 그러면 웬만하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던 게 정을선전이에요. 그리고 정을선전이 나온다면 어떤 대목,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에 대해서도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주요 예상 파트로 지적했던 부분이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대목을 거의 외운 상태로 들어간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답률 1위, 내용일치가 찍어버렸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작품을 외우고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 혹은 내가 자신 있게 어떤 걸 찍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답이 아니었던 상황.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작년 수능만 이런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직접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그 풀서비스 페이지들 보시면은 이제 평가원, 정답률, EBS 연계 이런 거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보시면 아는데 문학 오답률 탑3 안에 EBS 연계가 맨날 들어가는데 그러면 EBS를 보는 게 대체 어느 정도까지 효용이 있는 거냐 이거죠. 자, 재작년 거 볼까요? 이번에는 살짝 양상이 다른 건데 자, EBS 연계 작품으로 일동장유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계 작품 아니었던 화암구곡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두 작품을 엮어가지고 보기박스 문제를 낸 게 문학 전체 오답률 2위였습니다. 여기선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 자, 이 문제에서 정답은 뭐 아실 분들은 알 텐데 이거 뭐 야인생의 겸양 굉장히 이슈됐던 문제죠. 요 선택지가 답이었는데 이 작품 나는요 화암구곡이어서 화암구곡 비연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표면적으로는 EBS 연계 보기박스 문제야. 근데 정답의 근거는 사실상 비연계에서 나왔고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본 것처럼 작품 외우고 들어가서 그 대목 나와도 못 풀고 껍데기만 EBS 연계고 실질적으로는 고난도가 비연계다? 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그렇다면 우리가 EBS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자, 여러분 선배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수 있어. 자신의 시험장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느낌 같은 거. 야, 나 EBS 덕 많이 봤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각 개인의 경험담을 근거로 공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이 정답률 데이터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이 작품을 외우고 들어가더라도 이 변별력 있는 문항을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엔 실력 있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이 등급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EBS에 의존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저도 그걸 가르칠 텐데 작품 정리를 막 해드리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에 대해서 제 입장을 알려드리면 기출문제 학습을 권장을 합니다. EBS 교재를 받아보시면 알 텐데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요. 뭐 되게 낯설고 이상한 작품들 위주로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교육청까지 하면 더 많고요. 고1, 2 교육청, 경사관 합치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학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지 머리를 씁니다. 뭐 유튜브에서 막 작품 읽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 오케이.
나쁘진 않아. 어차피 여러분 이동 시간에 공부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듣는다고 쳐보자 이거야.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등급이 오르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 머리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EBS 연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학 실력 자체가 올라가겠죠. 우리는 EBS를 소재로 독해력, 실력, 문제풀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 작품을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3번 이게 중요하죠. 출제 포인트를 학습하는 거. 실제로 EBS 연계의 그 작품들을 보면요. 예전에 평가원에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나올 때가 있어요. 다시 나올 때 출제 포인트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모의고사를 낼 거야, 수능을 낼 거야 라고 할 때 갑자기 뭐 교육적 가치도 없는 어떤 지엽적인 이상한 거, 학생들이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엉뚱한 걸 가져다가 정답으로 고르고 그런 식으로는 출제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걸 출제하게 되어 있고 그것들은 작품이 나온 순간 정해져 있는데 이미 기출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학습 포인트를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는 EBS 수록 작품 기출문제를 보시는 걸 권장을 하고 실제로 저희 마지막 입시의 강좌도 그 강의 내용은 전부 다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뭐 뒤에 작품 내용 OX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강의를 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푸시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EBS 교재 안 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EBS 교재는 한 번씩은 다 풀어봅시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EBS에 처음 나오는 작품도 있어요.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 아예 없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EBS 교재를 풀어보는 그 경험 자체가 아주 좋은 연계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꼭 다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EBS 공부는요,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것도 많아요. 많아. 알겠니? 여러분 수능 특강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많아. 거기 있는 거 기출문제 하면 다 풀어도요. 1년 다 갑니다. 아니 진짜로 양 엄청 많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여기서 더 목매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중요한 거 더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죠.